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셉. 네,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공 선생은 어떠셨나요? 일주일 동안 아니 저희가 2주 분량을 미리 촬영해 놓고 올리는 건데 그렇죠. 10분 만에 갑자기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10분 동안 뭐 하셨죠? 10분 동안 좀 쉬고 핸드폰 보면서 네. 중독인가요?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지난 화에 도파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도파민에 의한 네. 어쩌면 도파민이 정말 많은 걸 좌우하는 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키워드예요. 기대. 정말 재밌을 수도 있고 네.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픈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슬플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친구가 네. 야 내가 되게 무섭고 네. 슬프고 더러운 얘기 해줄까?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몰라요? 그래요? 네, 뭐예요? 호랑이가 똥 싸다 죽었대. 그게 근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아니 네. 이 도박이라는 도박이 얘기가 참 슬프고도 무섭고도 짜릿하고 약간... 재밌는 이야기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저 처음 들어봐요. 아니 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신 거예요? 친구가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했나? 몰라요.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네. 90년대 네. 에만 유행했던 그런 개그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네. 아무튼 자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은 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기대됩니다. 도박 좋아. 네. 도박 좋아. 네. 저 도박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안 하고 네. 참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네. 1부 때 언지를 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도박 중독 치료 받고 있거든요. 네. 되게 의외죠. 아닌가요? 의외냐고요? 아니요. 저 새끼는 그럴 것 같아. 이게 도파민 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저는 내기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네. 내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근데 좋아하죠. 또 주변에 저희 둘이 아는 지인이 네. 내기를 또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친놈 하나 있어. 그래서 셋이서 만나면 맨날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고 하잖아요. 그 형. 네. 내 친구 얘기인 줄 알고. 그 형 말고. 형 미안. 네. 그래서 셋이 모이면 그걸 하는데 저는 항상 왜 하지? 먹고 싶으면 각자 사 먹지 왜 가위바위보. 그래서 근데 또 공교롭게 한 4번인가 5번 제가 졌잖아요. 그렇죠. 연패하셨죠. 나는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갖다 바쳤어요. 아이스크림 사오고 커피 사오고. 그래서 아직도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저희가 아는 그 형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시니. 그렇죠. 형님이 뭐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면 뭐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약간 네. 뭐라 해야 될까요? 아까 이 분위기에 네.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점도 가끔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보면서 좋다는 것 아니라 네.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런 척을 해야겠다. 이런 그래요? 거죠. 그 분위기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적은 없어요? 또? 네, 없죠. 그런 데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서 있는 거라고. 저는 개소리하는 애들.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기할 때 좀 신경 쓰이겠는데? 왜요? 얘는 안 좋아하는데 네.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거 근데 또 막 져. 네. 이러면 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네. 사오는데. 네. 그러면서 혼자 막 근데 사오잖아요. 네. 먹으면 또 맛있어. 그렇죠. 좋아. 맞죠. 난 좋아. 맞아요. 이기든가. 그렇죠. 이기면 되죠. 그래, 이기면 아니면 돼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안 한다고 얘기해야죠. 네. 그건 좀 어렵겠다.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기면 장땡이에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도박을 해도 이기면 승부사고 네. 지면 그냥 도박 중독자라고. 아... 이긴 놈들은 승부사야. 그쵸. 주식도 그렇고 그쵸. 뭐 선물 옵션을 갈겨도 그렇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뭔가 해냈어. 이러면은 네. 어디 가면 또 승부사 소리 들어요. 그쵸.
그러면 진짜 전문 투자자 소리도 듣고. 그니까요. 네. 이 책에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네. 2001년인가 2년에 영국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영국에서. 네. 네. 새 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새 종족 종족? 네. 예, 한 8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와 네. 전문 투자자 네. 그리고 원숭이 원숭이.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해서 투자대회 모의 투자대회를 했는데 네. 결과는 되게 뻔하죠? 네. 누가 꼴찌했을 것 같아요? 원숭이가 꼴찌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 투자자. 아 그래요? 네. 왜죠? 마이너스 27%. 어... 손실률이. 네. 어린아이가 뭐 마이너스 13%. 원숭이가 마이너스 4%. 원숭이가 그렇게 잘합니까? 그냥 이렇게 누른 거야. 아 그냥 랜덤하게 눌렀는데. 네. 어. 그만큼 네. 참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이 책에서는 주식도 이제 도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도박의 일환으로 보는데 음. 그렇다면 도박이란 네. 무엇인가?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 뭐죠? 아주 중요한 얘기 먼저 한번 좀 시작을 해봅시다. 맞아요. 도박. 네. 뭐죠? 도박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읽고 있구나. 네.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행위? 굉장히 그렇죠? 뭐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리고 알지 못했던 모든 도박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게요. 그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너무 많이 걸 때 이럴 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박을 하면 처벌을 받죠. 불법 도박을 하면. 네. 근데 불법 도박의 기준이 뭐냐라고 그거 궁금해요. 이야기했을 때 네. 뭐 도시괴담처럼 도는 얘기 있잖아요. 점 100으로 했는데 고스톱을 네. 쳤는데 네. 점 100은 안 잡혀갔고 네. 점 120은 뭐 잡혀갔다. 이건 도시괴담이에요. 그래요. 네, 그동안 있었던 이제 판례를 좀 보면은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먼저 하냐면 네. 사회적 상식선에서 판돈을 비교해요. 네. 그래서 가장 좀 널리 쓰였던 판례가 네. 연봉 나누기 365를 해서 네. 이 사람의 판돈과 네. 인컴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정확한 수치는 아니야. 그러네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이 네. 사람은 이렇게 요만큼을 벌기 때문에 이런 네.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면 안 됐는데 했다. 좀 이상하다. 구형.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네. 판례라는 게 진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판사의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좀 크다고요. 편차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연봉까지도 아니야. 뭐 어디 중견기업 임원이라고 칩시다. 네. 뭐 어느 정도 회사 지분도 자기 거고 네. 어떻게 좀 이런 루트를 통해서는 개인화도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 몇십억 되는 돈을 네. 이 사람이 뭐 100만 원짜리 가위바위보를 했어. 네. 이거 도박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은 네. 큰 돈이 아니야. 그죠?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졌어요. 근데 이걸 도박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상식선에서잖아요. 사회적 상식과 네. 판돈을 비교. 네. 판돈이 100만 원인데 네. 이 사람의 연봉만 놓고 비교했을 땐 1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네. 사회적 상식을 고려했을 때 어떤 사람의 월급의 뭐 2분의 1, 네.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그렇죠. 이 가위바위보 하나를 통해서 당락을 뭐 이렇게 좌우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스톱 얘기했잖아요. 네. 고스톱 뭐 친척들 명절에 모이시면 고스톱들 하십니까? 저희는 안 합니다. 저희도 안 해요. 네. 저희도 안 하는데 뭐 시골 가면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그리고 우리 옛날에 MT 갔을 때도 하시잖아요. 뻑하면 고스톱 네. 하잖아요. 뭐 좀 500, 1000까지도 가고. 네. 이거 잠깐만. 그 위험한 발언 거짓말입니다. 그 부루마블 돈으로 500원. 그렇죠. 네. 어린이 씨앗은행으로. 그렇죠, 씨앗은행으로. 근데 이것도 네. 판돈을 먼저 좀 비교를 한 다음에 네. 이 도박 행위 자체의 목적이 뭐였냐가 좀 또 많은 걸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 친목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였거나
그런 거라면은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문적으로 네. 100이어도 네. 전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를 판돈을 굴리면 네. 그게 또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네. 좀 많이 들어가요. 조금 약간 딱 명확하지는 않네요. 음.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불법 도박이 아주 네. 판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가 불법인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것들. 아니면 전부 다 불법인 거예요? 네. 어. 근데 이제 아까처럼 뭐 고스톱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친목으로 뭐 그냥 게임으로 하는 거면 네. 만약에 골프 내기를 했어. 네. 뭐 홀당, 뭐 라운드당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00만 원 돈 돼. 네. 그럼 진 사람이 뭐 그 골프비 내고 네. 뭐 짜장면 먹고 네. 이렇게 하고 끝내. 네. 이러면 이것도 도박이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네. 자금 마련책이다 보니까 이건 또 도박으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짜장면 내기 당구라든지.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오려는 목적이 있다 네. 하면 또 이제 이걸 도박으로 볼 수 있는 도박으로? 것이다. 음. 그래서 참 오늘 요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네. 진짜 다양한 사례들과 판례들을 봤는데 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근데 해석에 따라서 뭔가 목적에 따라서 네. 금액에 따라서 뭐 인원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시골 같은 데서 하우스 마련해 놓고 네. 단속 뜨잖아요. 네. 그럼 동네 어르신들 친목 모임이었다고 얘기하고 네. 그게 그냥 해산이 되기도 한대요. 그냥. 아, 그냥 네. 에이, 이러지 마세요. 네. 이러면서 그냥. 아유 뭐 친목이셔도 네.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아. 대충 하고 집에 가요. 네.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참 이 규제라는 게 네. 조금 점점 구체화되고 있긴 하죠. 요즘은. 그래요? 네. 그 모바일 게임에서도 모바일 게임도 어느 정도 도박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바일 게임이에요? 네. 아, 뽑기, 뽑기 같은 거? 가차. 이걸 돌려서 나오냐 마냐. 네. 근데 뭐 어떠한 모바일 게임은 이걸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부에서는 슬슬 이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움직임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도박 언론에 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뭐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사행성은 무슨 뜻이에요? 사행성? 네. 아시나요? 사행성 도박 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사행성 도박이 아니고 네. 도박이 사행성을 가진 네. 거죠. 사행성이라는 요소를. 아, 사행은 그래요? 이제 네. 우연적으로 네. 뭔가의 이득을 바라는 일. 을 다 사행성 행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보면은 게임물 분류 등급에도 그렇고 네. 뭐 폭력 몇 점, 네. 그 사행성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있구나.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는 사행성이 그득그득하다. 아. 그럼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아까 그래서 뭐 합법적인 도박은 뭐냐 그래서라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뭐 알고 있는 거 꽤 많죠. 그쵸, 그쵸. 뭐 있습니까? 일단 복권이죠. 복권. 네. 복권 종류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몇 개 운영하고 있죠? 네, 많아요? 로또, 연금 복권, 로또. 연금 복권. 그리고 그 동행 복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그 인터넷 즉석 복권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우리 그 편의점에 파는 스핏도 스피또. 이런 복권들이 네. 되게 많죠. 어. 평소에 안 사시죠? 잘 안 사요. 그죠? 네, 가끔씩 사요. 전 매주 사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도파민 형인가 봐요. 역시 남다르군요. 아 저번 주에는 네. 뭐가 있었냐면 네. 그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응원하는 팀에 거의 뭐 추측을 담당하는 외국 선수가 네.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 빠져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경기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친구랑 그날 꿈에 네. 그 걔가 나온 거야. 근데 뭐 나와가지고 뭐 내가 이 사람한테 DM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DM 보낸 게 아마 그게 처음일 거예요. 네. 뭐 사거나 이런 거 말고. 네. 근데 뭐 꿈속에서 뭐 나오더니 야, 너 일로 와봐 하더니 물론 그 외국말로 뭐 다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 꿈속 그 허용으로 인하여 너 나한테 DM 보냈던 그 친구지? 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하고 사인 막 해주고 선물 막 주고 난리가 난 거야 꿈속에서. 그러고 이제 일어났는데 내가 그걸 스토리 올렸지. 그랬더니 친구 몇 명이 로또 사라고. 그래서 로또를 샀어요. 네. 걔 등번호 들어가게, 걔가 27번이거든. 27번 들어가게 해서 반자동 해서 로또를 샀는데 네.
아무것도 안 아 27번도 안 맞았나요? 예. 아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뭔가를 믿게 돼. 자꾸 아. 미신 같은 걸. 꿈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이미 꿈 꿨다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망한 거다 네.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저는. 2분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미 지금 네. 우리 언제부터 했지? 50분인가? 45분인가?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러니까.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벌써 어쨌든 30분이. 합법 도박이 이제 복권이 있다고 했죠. 경마. 경마. 네, 저는 경마를 좋아하진 않지만 얼마 전에 경마 게임 미쳐서 했었죠. 아 그래요? 우마무스메. 아 그거 경마 게임이죠. 네. 아, 우리 딸내미들 보고 싶어. 뭐 그 게임도 끊었습니다. 네. 가차가 너무 세가지고 아 돈이 막 그냥. 그리고 경륜, 경륜은 뭐죠? 자전거, 자전거구나. 아, 경정, 뭐죠? 몰라요. 보트. 아 이거 그 조정. 이런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나요? 네. 오. 이걸 돈 걸고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렇군요. 광명 경륜장 가면은 네. 그 광장 앞에서 자전거 무료 대회를 해줘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자전거 타고 놀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뭘 이것 때문에 광명까지 가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정은 어디서 하나요? 경정은 아시나요? 뭐 미사리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요? 미사리 조정 경기장 이런 데서 뭐 이런 동네에서는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돛담배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 뭐 이런 데서 못 그다음에 카지노 있죠. 네. 카지노. 우리나라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가 카지노, 강원인데 네. 외국인은 이제 호텔마다 있는 카지노 다 출입 가능합니다. 아, 서울 시내에도 카지노 진짜 많아요. 진짜요? 지하에. 아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국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저 요런 데는 다 사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뭐 체육 복표 사업 이런 거 있죠. 체육복 표사업인가요? 아니. 체육 복표 사업. 복권. 아, 체육에 관련돼서 아. 복권 사업. 넌 체육복 파는데도 도박을 해야 하나? 뭔 소린가 했네. 뭐 할 수 네. 있죠. 근데 그런 거. 도박의 네. 형태는 네. 어마어마해요. 뭐 트럼프 당선되냐 이거 가지고 도박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사설 사이트 가보면 네. 세상 모든 거를 네. 진짜 뭐 극단적인 예지만 네. 날씨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뭐 체육복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체육 복표 사업, 토토, 소싸움. 토토 스포츠 토토, 프로토 이런 것들. 이거 합법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토토방에서 네. 하고 이거 복권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아. 배트맨에서 뭐 홍보하는 것 같네 지금. 해달라고 할까요? 아니야. 이거는 하지 마. 아 그래요? 오히려 도박 그 관리센터가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이제 소싸움. 청도 소싸움. 유명한 건가요? 청도 소싸움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이면 알아야 돼요. 에? 진짜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문화니까 이제부터 알면 돼요. 네. 예. 청도 청도 소싸움이 소싸움. 유명합니다. 근데 네. 이걸 도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리고 뭐 이제 경마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도 있어요. 숭이동. 그래요. 거기는 근데 스크린 경마예요. 스크린 경마. 근데 나라에서 하는 거야. 진짜요? 예. 와, 거기도 가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예.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네. 저는 2번 가봤거든요. 네. 한 번은 정말 도박이 하고 싶어서. 네.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 겸 코스를 글로 좀 짰어요. 예, 관광지처럼. 네. 네. 근데 2번 다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너무 싫어. 저도 호주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도 스타시티를 진짜 뭐 밥 먹듯이 드나들었었는데 네. 그때는 도박이란 행위도 뭐 물론 재밌고 돈 따고 잃는 것도 그렇게 있었지만 그 친구들과 가서 축제하듯이 뭐 예 하면서 잔 부딪히고 막 칩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강원랜드를 가봤는데 그때랑 좀 다르구나. 진짜 네. 좀비 소굴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카지노의 경영 원리가 원래 항상 뭐 창문 없고 네. 시계 안 놓고 맞아요. 그리고 기계마다 좀 항상 좀 자극하는 소리들을 띠리링 울리고 팡팡팡 이런 거 터지고 이런 소리들을 배치해 놓는 게 카지노의 경영 원리인데 네. 그 소리가 묻힐 만큼 적막해요.
근데 사람은 꽉 차 있고 자리도 없어. 뭐 블랙잭 바카라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바카를 하면은 일단 테이블과 의자가 있잖아요. 네. 뭐 보통 플레이어가 4명인가 5명 이렇게 앉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4명인데 배팅을 하는 사람이 뭐 한 20명씩 돼. 어쩌다 자리가 나서 한번 앉아봤거든요. 뒤에서 툭툭 쳐. 봤는데 그냥 이거 뭐 칩 이만큼 주더니 플레이어요? 이러는 거야. 예? 아, 플레이어. 네, 그래서 플레이어 놨어. 근데 그게 국룰이래 거기는. 앉은 사람이 뒷사람 거 받아서 배팅도 해주고. 아, 진짜요? 와,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진짜 가면은 눈에 생기가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랑 친구들 뿐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여행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강원도 2박 3일이었나? 이렇게 도는 여행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정산할 때 이제 뭐 마이너스 얼마, 차값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플러스 63만 원이 돼 있는 거야. 나 한 40 따고 네. 뭐 친구도 한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따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정산하니까 플러스 63이 돼 있는 거야. 야, 우리 같이 가서 처음 돈 같이 묻어서 도박 이렇게 한 거니까 요거 다 나누자. 나눠서 같이 쓰자. 또 맛있는 거 먹자. 음.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어쨌든 강원랜드는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합법으로 다루고 있는 도박은 지금 네. 요 정도가 다예요. 그 네. 외에는 정말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불법 도박 뭐뭐 있는지 아세요 혹시? 뭐 아무것도 모르죠. 네. 뭐 이런데 저기 뭐 홀덤. 바둑이 그렇죠. 그런 거 불법 도박인 네, 거예요? 1층에 있는 네. 그 이거 풍선 세워져 있는 네. 무슨 바둑이 PC. 네, 그런 거. 그리고 요즘 홀덤 펍도 인가는 났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열에 7, 8은 네. 그냥 문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포카 쳐 그냥 거기서. 대부분은 그냥 사람 모아서 도박하는 데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서 하는 PC방 이런 것도 네. 다 이제 불법 도박이에요. 아. 근데 말은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있냐. 근데 말은 이제 우리가 돈으로 포인트를 사서 그 포인트로 게임하고 뭐 현금화는 안 된다. 네.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골목 돌아가면은 상품권으로 바꿔주고 아. 그 골목 또 돌아가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네.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데 진짜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인터넷 도박. 지금 사이트에 이렇게 쳐서 네. 회원 가입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공 선생도 네. 뭐 한 사다리 타기 이런 거 네. 해가지고 한 방에 10만 원씩 걸고 10만 원 갖다가 뭐 사다리 왼쪽 맞췄어 20만 원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하지 마.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저도 이게 되게 쉽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을 맞아요. 들었거든요. 접근성이 그래서 너무 접근성이 쉬워. 쉬우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세요. 말라면 하지 마. 맞아,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그 주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주식도 뭐 이 작가분께서는 네, 신영철 박사님인데 네, 네, 요 분께서는 이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중독 치료자 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네. 뭐 신영철, 최사묵, 하주원 이 박사님들 이렇게 공동 집필을 하셨는데 네. 신영철 박사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단도박이라고 해요. 도박 끊는 걸. 네. 단도박 모임도 많이 주최하셨고 지금 안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지금 연구랑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네. 어쨌든 이분이 위주로 쓴 책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이제 주식도 어느 정도는 도박으로 볼 수 있다. 단타, 숏. 근데 원래 숏이 그냥 단기 매수잖아요. 단기 매매. 비트코인은 거의 도박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식도 이제 투기 옵션이 달린 것들, 선물, 그리고 단타 매수 이런 것들 구조가 똑같잖아요. 도박장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죠. 수수료. 수수료.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하면은 블랙잭이 아마 49대 51일 거예요. 승률이. 딜러가 승리할 확률이 51이고 플레이어가 승리할 확률이 49였나? 아무튼 그 미세한 2% 차이 때문에 카지노는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 돈을 갖고 오는 거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야 사실.
사람이 많아서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뿐이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결국 트레이드 수수료 장사잖아요. 그래서 단타 매수하면은 수수료만 계속 나가고 맞아요. 그리고 도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이제 또 재밌는 사례를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했던 파생 상품 중에 역대 최고 수익률을 냈던 게 49,800%. 49,800%. 네. 네. 몇 배죠 이러면은? 몰라요. 어마어마하죠. 감도 안 돼요. 네, 네. 어마어마한데 이게 언제였냐면은 인버스 친 거겠죠? 9.11 테러 때 2001년에.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면은 9.11 테러급이 일어나야 이만큼 딸 수 있다는 거야. 아, 네. 그 외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네. 라고 좀 설명을 또 적어 두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박이 결국엔 무언가라는 이야기 쭉 해봤는데, 네. 어떤 게 도박이구나라는 것들 좀 와닿는 게 있나요? 약간 감이 오는 것 같고 막연하게 그냥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아까 말했던 사행성 행위가 도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합법적인 도박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도박에 관한 그냥 도박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지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박이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볼 건데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제 상담 선생님도 정말 그게 진리다라고까지 뭐 진리에 가깝다라고 네. 말씀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네. 이거 공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가요? 네, 도박은 하나의 결과다. 그렇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도박은 하나의 결과예요. 네. 우리가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막 힘들고 사람이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불과 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도박 때문에 30대 남자가 은행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대. 아이고.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이런 불행과 어려움, 뭐 본인이 강도짓을 한 걸 불행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본인 삶이 힘들어지고 망가진 건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도박이 원인이다라고 한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도박이 원인이 아닌 거야. 도박은 이런 모든 요소들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 거야. 뭐 그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것도 일리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인 자체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박을 원인으로 본다면은 그 도박이 원인이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인지해야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도파민형 인간이란 책을 사서 읽어봤던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을까? 네. 왜 이렇게 뭐 재밌지? 난 재미로 한다고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재밌지도 않고 뭐 어느 정도의 자극이 와야 좀 짜릿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짜릿함도 없고 그냥 안도감. 와, 오늘은 이만큼 잃었는데 요거 복구했네. 이런 안도감만 남고 다른 것들이 조금씩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저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의 경중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중독 증상만 놓고 보면 저도 뭐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센터를 찾아갔던 거였고 내 발로. 다른 일상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고 있느냐, 얼마만큼 경계가 허물어지느냐, 이게 이제 좀 주된 포인트였는데 이게 침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보니까. 돌아봤을 때, 아, 이거 안 된다. 근데 나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진짜. 그래서 이제 갔던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처음에 요것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처음에 사봤습니다. 이걸 읽으면은 뭐 달라지겠지. 약간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근데 읽고 나서 이런 행동들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뭐 복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결과다. 그 이야기를 들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대. 없었대.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의 이제 그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시고 그동안 해온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스스로 인지하는 사람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결과다.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삶이 무료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음.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호기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도파민이 뭐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싶네요. 제가 스스로 저에 대해서 기록해 본 것들도 네, 한 20가지가 넘더라고요. 네, 그냥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다 적어보자라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뭐 어렸을 때 배웠던 금전 개념,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나의 자금 출입 이런 행태, 혹은 나의 성격, 무료함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벗어나기 위해서 트위트를 한 거죠. 환경에서 먼저 탈피를 해보고 네, 했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근데 혼자 있다가 갑자기 뭐가 와. 술 한 번 먹었더니 이게 뚝 돌아. 그러면은 술을 줄여보자. 술 먹는 횟수를 줄여보자. 네, 그리고 뭐 정한 날에 약속이 있는 날에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말자. 그러고 돌아왔는데 또 하는 날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했었지? 또 이 책을 읽어보는 거야. 술이 들어가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순간에 발동할 수 있을 만한 기제 하나를 마련을 해놓자. 그럼 핸드폰 바탕화면에 적어놓은 거야. 뭐 하지 말기, 혹은 뭐 크롬 차단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우리나라 도박 이 불법 사이트 개새끼들은 뭐 우리 기록 없애주고 뭐 이런 거 절대 못하게 절대 안 해줘. 회원 탈퇴 이런 거 절대 안 해. 아 진짜요? 얘들 알거든. 내비두면 이 새끼는 다시 온다. 무조건 알아. 나 같은 놈이 있을 줄 몰랐던 거지.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인지하고 이렇게 다뤄 나가는 것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행동들이었고 이것들이 이제 도파민 작용에 의한 것들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걸 찾게 하고 맞아. 단지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돈만을 놓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책에 또 재밌는 사례가 나와요. 그 옛날에 신의 한 수 영화 봤어요? 아, 네 봤어요. 바둑두가 네. 갑자기 싸움하는 거. 네, 돈 양말 걸고. 바둑도 이렇게 때리고 막. 막 이거 하고. 네, 거기서 나오면 내기바둑 나오잖아요. 그 네. 영화 보시면 네, 그 내기바둑에 빠지신 분이 있어요. 네. 뭐 어느 정도는 몇 단 몇 급 정도 되시는 양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박을 하면 이렇잖아요, 보통. 지기도 하고 이렇다가 뭐 어떻게 요 정도 다시 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은 뭐 100판을 했다고 치면은 100판을 다 진 거야. 아, 그러고 나서 몇 억을 잃고 나서 네, 이제 도박 센터를 찾아왔다고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막 얘기하다가 선생님 근데 돈이 뭐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그걸 하신 거예요? 잃은 돈이 아까워서? 이랬는데 돈은 아깝지 않대. 정말 한 번이라도 이겨보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제 사기 바둑의 피해자인 거죠. 이 사람보다 훨씬 높은 급수였는데 계속 이렇게 좀 미끼 던져주면서 계속 지게 만든 거야. 근데 보통은 뭐 좀 이렇게 줘야 이 맛을 봐야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내가 돈을 따보지 않았고 돈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어쨌든 모든 행위들이 도파민에 의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알게 되면 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도박 자체를 좋게 보거나 뭐 근데 치료해 주시는 분들도 하려면 하라 이거야.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는 하다가 못 끝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면은 당연히 아예 안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고. 뭐 도박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기가 가장 어려운 원인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죠. 가장 어렵대요. 가장 어려운 이유 하나가 있어요. 큰 이유가. 도박 중독이. 네. 도박 중독자가 치료 과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이유. 나는 다르다. 아, 그런 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다. 아, 이거 언제든지 뭐 내가 이만큼 따면 내가 그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시작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망가지는 것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파민 수용체들이 작살나는 거.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지. 자,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네.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분비가 됐다고 제가 일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분비가 됐다고 기뻐 이게 아니고 얘들을 이제 수용하는 네. 우리 그 고등학교 때 효소, 효소. 예, 네. 뭐 효소 얘가 나오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맞아야 이게 작용을 한다. 이런 거 생물 시간에 대충 배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고1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이것도 수용체에 가서 도파민이 네. 여기 결합을 하고 네. 작용을 해야 그때 감정적인 쾌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용체인 거야. 근데 봐요. 내가 만약에 돈을 땄어. 네. 뭐 한 10만 원을 땄어. 그래서 도파민이 이만큼 나왔어요. 너무 기뻐. 그래서 파파파파 수용체에 가서 막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인체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수용체를 줄입니다. 지금 도파민 너무 많아. 뭐야? 왜 이래? 야, 이거 줄여. 도파민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수용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10개였던 게 뭐 8개로 줄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양의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가 느끼던 쾌락은 10에서 8로 줄어들겠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쾌락을 원해. 그러면은 뇌가 지가 줄여놓고 그걸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야, 지금 도파민 8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뭐 해봐. 그러면 사람은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어거지로 밀어넣으려고 도파민 양을 늘려서 적어진 수용체에 어거지로 밀어넣으려고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판돈이 커지고 내 욕심이 커지고 욕망이 커지고. 근데 이건 도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아까 또 얘기했죠?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즉각 보상. 네.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쾌락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유튜브 쇼츠가 왜 흥하겠습니까? 짧으니까. 짧은 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계속 넘기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 처음 났을 때는 넘기는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을걸요? 근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넘기는 횟수와 속도가 빨라져. 왜? 이전만큼 자극적인 게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찌 보면은 저열한 컨텐츠들이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성공 아닌 성공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 도파민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네. 도파민 가지고 진짜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되죠. 이 수용체가 어쨌든 줄어들었어요. 이 도박 아까 얘기했죠? 보상회로 체계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의 시기를 놓친 거다. 이 수용체가 점점 뭐 거의 없다시피 줄어든 거겠죠. 그 수용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원래 정상적으로 느끼던 도파민 보상 체계마저도 무너져 버린 거고. 그럼 사람은 더욱더 도박에 탐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사실. 뭐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까지는 아니지만 늦은 거예요. 이 작가님 말에 의하면 그 무너진 망가진 보상 체계를 회복하는 데는 한 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아까 얘기했던 수용체가 다시 회복하는데 그렇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도파민이 정상 작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5년 정도 된대요. 개인 편차도 있고 좀 기능적으로 봤을 때 다른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기능성 MRI라는 걸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해봤는데 뭐 카지노 자주 댕기는 사람이야. 근데 앞에 화면에다가 뭐 들판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그런 평화로운 이걸 틀어놨다가 그 화면에 갑자기 카드가 휙 지나가 이렇게 칩이 이렇게 휙 지나가고 근데 그걸 보자마자 그 중독자의 뇌 곳곳이 엄청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이렇게까지 작용을 하지 않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린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르다. 나는 뭐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뭐 네. 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단도박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GA라고 하는데 뭐 갬블 뭐겠죠? 아. 네. 거기 가면은 제 1계명이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 읊는 계명이 있어. 음. 그리고 우리 저 구월동에 있는 센터에 가도 그 써 있는 문구 중에 가장 내가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그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인지했다. 내가 이걸 인지하고 뭐 도파민의 작용이라는 걸 인지했고 요 책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인지하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인 거예요. 치료가. 그니까 이게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해요. 뭐 내가 그동안 파먹힌 돈이 있으니까 묻힌 돈이 있으니까 얼마큼 잃었으니까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게 공 선생님 같은 분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아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잃었으면은 이걸 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렇죠. 열심히 네.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 동안 돈을 벌고 연에 얼마를 벌고 이것들은 아까 말했던 즉각 보상하고 완전히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내가 이번 달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벌고 올 해가 가기 전에 얼마를 저축을 하고 이걸 모아서 이렇게 갚고 이런 사고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이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눈에 들어오고 이걸 또 하면은 더 이 사고를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더 못 갖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박 중독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보다 더욱더 치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이게 약물 치료도 가능은 하지만 뭐 도파민을 좀 더 주입한다거나 혹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약물은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술은 그냥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약물 파트와 도박 파트가 이 다르대요, 되게. 전공하는 게 좀 다르대요. 도박은 봐요. 이거 베팅에서 오는 짜릿함도 있고 맞았을 때의 즐거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박 치료가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그만두는 게. 네. 그렇죠. 물론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별 말을 다 한다 했잖아요. 내가 뭐 묻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 돈도 박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이게 확정 손실로 전환되는 순간을 도박꾼들은 참을 수 없어 한다. 이게 정확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충의 뉘앙스는 이해하겠는데 네. 손실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손실이다. 메꿀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가 너무 힘들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지 않나요? 현실을 직시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간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야.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도박 생각만 하다가 도박하고 싸우니까 한동안은 그거랑 전투하기에 바빴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뭐 도박 생각이 안 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놓쳤던 것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저는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 확정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1억을 잃었어. 여기서 도박을 내가 그만두면 그 1억은 내 손실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만두지 않으면 그건 아직까지 내 손실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또 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혹은 외면하고 있는 확정 손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 돈을 이렇게 빌리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잠수 타게 되고 별 쇼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정 손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또 치료 시기가 늦춰진다. 그리고 맞물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각 보상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재밌는 예를. 네. 뭐 이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경마를 해요. 네. 경마를 하는데 말이 출발을 해. 네.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막 가.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나가. 말이 나가. 막 8마리가 우르르 나가요. 그러고 우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말이 다음 주에 들어온대. 그러니까 경준 거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 앉아서 일주일 보는 그거를 안 할 것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응. 왜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무의미하지 않나요? 무의미한 거. 네. 맞아요. 왜냐하면 보상이 네. 미뤄지니까. 그렇죠. 계속 길어지니까. 단지 말이 일주일을 어떻게 뛰어 병신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의 그 보상 체계에 의하면 아니, 저 말이 1분 안에 뛰어서 들어와서 여기 지금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 주에 된다고? 뭐하러 하냐 이거를. 안 하지. 이렇게 도박이라는 것들을 쭉 놓고 보고 네. 뭐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우리가 끊기 힘든지, 그리고 치료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모든 것에 도파민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파민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중독자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중독자 가족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이런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공부해야 돼요. 오늘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결국에 오늘 이 영상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탐구하고 탐닉해보고 이러고 나서 스스로 얻은 결론이 되게 많았다. 물론 그것들을 갖고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맞는 거고 원래 있던 얘기였던 거고 내가 뭐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스스로 그런 것들에 도달을 많이 했는데 나만 그런 건가요? 라고 오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저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중간 과정과 내 감정들은 아주 많이 망가지고 힘들 적도 많았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접근법을 다르게 가졌기 때문에 분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뭐 계도의 의미로 들릴 수도 있고 단순하게 공부 좀 해라 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치료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뭐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뭐 도박을 뭐 안 하고 참고는 있는데 이게 뭐 나아진 게 뭔지도 모르겠는 것 같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쪽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를 객관화하고 나 뭐 무력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객관화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켠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하면 할 수 있겠지. 뭐 복구 한동안 쉬고 하면 복구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이트에서도 막 이 새끼 오랜만에 왔네. 간만에 좀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 다 하게 돼요. 내가 절망적이고 절박하게 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내려놓고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객관화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저는 아까 이게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고 네. 저는 세로토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그 물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렇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게 뭐 당연한 얘기잖아, 뭐 뻔한 얘기지, 나도 들어봤어 이게 아니라 그냥 오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가 저는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저도 뭐 같은 뭐 중독은 도박 중독이나 이런 중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알아가고 객관화를 시켜서 한번 인지하고 시작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오늘 한 2번인가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 그게 그거예요. 뭐 알코올, 물론 이제 아까 알코올이나 약물, 도박은 조금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고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이제 식견과 안목이 넓어진 후에 오는 변화들은 이 단계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나는 도박이었고 공 선생은 이제 약간 그런 감정적인 거였겠지만 출발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 똑같았고 그죠. 지금 뭐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계속 새로운 것들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아직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음. 중독하고는 이제 본인이 상관없는 제3자가 생각했을 때도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아, 비단 도박 중독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치료 방법들이 이거랑 좀 비슷하겠구나. 이 도박 중독이라는 게 크게 뭐 더 막 유별나 보이고 특출나 보이고 더욱더 뭐 노답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진 않죠. 맞아요, 맞아요. 일반인들도 저는 좀 이런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작용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요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였구나. 라는 걸 좀 인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단순히 이게 저희는 옛날에는 단순히 중독자분들을 봤을 때 뭔가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되게 의지가 없어 보이고 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왜 저걸 포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의 그런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박에 중독되는 게 참 힘든 일이겠구나. 단순히 요즘에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막 무슨 애들이 그런 걸 하냐 하면서 욕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도박이 하나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욕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뭔가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적인 시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얘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국가적인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걸 왜 국가가 관리하겠어요? 국가적인 손실이 나니까. 뭐 빚 문제,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노동력 문제도 그렇고 경제랑 노동 이 두 개가 국가를 근간하는 기본 아닙니까 거의. 이걸 하나의 사회 문제로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좀 이렇게 좀 길고 긴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도박 그 문제 관리원 뭐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거기 개원한 지도 이제 10년이 딱 됐다고 하고 그리고 요거는 뭐 조금 사담이긴 합니다만 네. 이 도박 문제 관리 쪽에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이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 선생님 한 명당 중독자가 되게 많이 배정된다든지 뭐 이런 현실도 있고 물론 이걸 뭐 중독자들 뭐 하는데 세금을 쓰나? 지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저희 이야기 듣고 나서는 조금은 그런 마음이 누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는 그리고 도박뿐만 아니라 참 많은 곳에서 중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도박 중독과 그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치료라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겁주는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나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누구나 중독자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나라는 게 본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단순히 야 나가서 운동을 좀 해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하. 야 네가 돈이 썩어 남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본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게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우 진짜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번씩 듣고 생각해보고 한 번씩 이제 뭐 뒤돌아보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도박을 한다 했을 때 제가 도박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니까 근데 생각보다 뭔가 별거 없달까? 뭔가 어느 인간이라도 될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뭐 중독과 관련된 그런 질병입니다. 네, 질병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얘기 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그리고 내 자신을 요걸 계기로 또 한 번 되돌아보고 또 한 번 앞으로 도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 멀리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한번 삼아보자. 그리고 내가 했던 좋은 생각들과 내가 경험한 좋은 변화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라는 취지로 오늘 정말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음. 도파민에 대해서 저도 좀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긴 했는데 네. 그 도파민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많이 생성된다기보다 이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에 의한. 네, 그래서 이 결과값이 좋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빠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을지 나쁠지 모르는 그 과정에서 기대에 의해 많이 생긴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처음 1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대감이 많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기대감이 없어서 도파민 활동이 적은 건지 아니면 도파민 활동이 적어서 기대감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독이나 이런 데는 조금 강한 편이지 않을까? 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제가 네.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공 선생을 네. 뭐 하나에 좀 빠지게 만들어 좋습니다. 보고 싶네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약간 맛집 데리고 댕기려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아, 그쵸. 그치? 네. 이런 애다 보니까 네. 좋네요. 이런 애다 보니까 어딜 데리고 갔는데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너무 기쁜 거야 막.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네. 많이 데리고 댕겼었는데 네. 이제 좀 근처에 소스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저랑 같이 음식점 만약에 장채님이 음식점 네. 하나 정했어요. 네. 거기에 막 친구를 데리고 가요. 만약에 예약을 잡아놓고 네네.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한 7시에 예약이 있다 쳐요. 네. 그럼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요? 오 그렇죠. 아, 그래요. 어지간하면 내가 네. 남한테 뭐 추천 안 하고 음. 안 데리고 가니까 어지간한 맛집 아니면 그러니까 확실한 카드다. 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음. 근데 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요만큼은 불확실한 거죠. 나는 뭐 확신을 갖고 있지만 당연히 맛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보고 싶은 거야. 아, 그래요. 예. 물론 나도 맛있게 먹을 거고 어. 내가 맛있는 거 아니까 가는 거고 아. 그런 기대감이 있죠. 신기하다. 자 어쨌든 네. 장채는 도박 중독자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치료 중에 있지만 음. 뭐 엄밀히 말하면 네. 도박에 관해서는 손을 씻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손 씻을 때 보통 뭐 쓰죠? 손세정제? 아유 왜 그런 걸 써요. 비누? 천연 비누 냅두고 무슨 손세정제 이딴 걸 쓰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바로 네. 수천연 비누입니다. 수천연 비누.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선물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저 쓰라고. 저 쓰라고. 그래서 곧 올 텐데 네. 제가 향을 약간 꽃향기 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남성적인 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뭐 만들어줄 수 있지. 얼마 안 걸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뭐 택배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주문 제작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주문 제작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세요.
그 수천연 비누 검색하셔가지고 비누 하나 그냥 눌러서 시킨 다음에 주문한 다음에 구매자 요청사항 이런 거 적는 데 있잖아요. 짜장향 이런 거 해주세요. 짜장향. 네. 아. 저희 아이가 음. 불고기를 좋아해서 밑에 불고기향 넣어주세요.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뭐 특별히 원하는 향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약간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뭐요? 해리포터 왜 아, 아무 맛이나 젤리. 나는 젤리. 네, 그것처럼 뭔가 그렇다고 뭐 코딱지 맛 비누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향이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럼요. 네. 그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그 우리 수천연 비누도 음... 수가 네. 그 검색하면 한자로 수가 나오는데 네. 그 수가 아니고 영국 수예요. 어? 무슨 SU 슈. 네, 호날두가 광고하고 있는 네. 슈 천연비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손 씻으세요.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수천연비누로 손을 씻고 더욱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아니 없어요. 궁금한 거 없나요? 궁금한 거 하면 오늘 4부까지 하기로 4부까지 하지 할 것 않나요? 같은데요. 네. 네. 저희는 2부까지만 할 겁니다, 이번 컨텐츠는.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외에도 공유하고 싶은 경험담 있으시면 뭐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적인 것들에 관해서 뭐 이런 느낀 점들이 있다면은 네. 역시 이야기 나눠주시는 거 좋겠죠. 그렇습니다. 고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정이 여러 개도 되나요? 하나 근데 그렇게 다 고정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댓글이 하나씩도 안 달리는데 뭐 어떡하냐. 아무튼 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네. 장첸이었습니다. 네, 공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